안녕하세요. 이천 청솔기숙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박수경입니다. 여러분 어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6월 모의고사 간단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시험 어떻게 느꼈나요? 전반적으로 작년 6월 모의고사나 수능에 비해서 화작, 언매 모두 다 쉬운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지만 아마 화작의 1등급 컷이 96점, 언매는 한 93.4점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시험이 많이 쉬웠다는 얘기고요. 우리 청솔기숙학원 학생들도 만점자가 다수 나왔을 정도입니다. 시험을 간단하게 크게 보면요. 독서론을 제외한 독서 세 지문이 모두 EBS 연계였습니다. 그 중에 사회지문 구성이 가지문이 법 3개의 모델이 나왔고요. 나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지문이 인문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제 통합 지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사회 지문이 주제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지문도 수특 지문 두 지문을 그대로 빌려 갖고 왔기 때문에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 시간에 수능 특강 독서 부분을 체감 연계율이 떨어졌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키워드만 그대로 가지고 오고 지문을 새로 구성하는 특징이 있었다면 올해는 거의 EBS 지문을 복불해 왔다 싶을 정도로 EBS 지문을 많이 끌어와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봅니다. 문학작품은 6작품 출제였고요. 그 중에 3작품이 EBS 연계, 3작품이 비연계였습니다. 고전소리 EBS 연계이긴 했지만 수특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작중 상황을 파악하거나 그리고 인물을 가리키는 호칭어가 주인공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황인지 아니면 주인공과 싸우는 용황인지 이런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소설 상황 파악이 어려워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연계 현대시 감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마 34번 문항을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고요. 화작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항상 틀리는 지점 40번 문항이죠. 40번 문항이 가와 나도 봐야 되고 보기에 메모를 또 읽어야 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읽어가며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화작보다는 언매가 어려웠는데요. 35번, 36번 긴 지문형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안에 용언의 활용 문제 안에 반모마, 반몸 첨가, 모음 탈락 거기에 용언의 불규칙 활용까지 굉장히 한 지문 안에 문법적 개념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 읽어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37번 문제가 3가지의 문법 개념을 동시에 묻고 있기 때문에 37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공통영역의 독서부터인데요. 독서론은 EBS 비연계였습니다. 근데 항상 학생들 중에서 저는 독서론을 틀려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독서론을 틀리는 것이 아니라 짧은 하난도의 독서 지문을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에 독서론에 관련된 지문도 좋지만 쉬운 지문을 대할 때의 어떤 꼼꼼함, 독해 연습이 조금 더 많이 돼야 됩니다. 사회지문부터 볼게요. 가지문이 3가지, 거기에 법자가 빠졌네요. 이렇게 법 모델이 등장하고 나가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지문인데 수특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수특에서는 내문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여기 나지문에서는 2문단과 3문단의 두 문단에 집중적으로 내용을 좀 축약해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가지문을 읽을 때는 각 법 모델별 넘버링을 정확히 하시고 그 3개의 법 모델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별해가면서 독해를 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법지문을 읽어내는 패턴이 있잖아요. 항상 케이스별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항상 법지문의 예외 조항 예외적인 요소를 명확하게 잡는 게 필요했습니다. 특히 지문 안에 예시를 볼 때 일의 경우를 정확히 항목별로 나눴다면 정확하게 그 예시가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파악했다면 아마 8번의 보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지문과 나지문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을 때 가지문의 각각 문단의 내용이 나지문의 매칭이 굉장히 잘 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읽는데 굉장히 글의 구조가 깔끔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었던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은 기술 지문이었는데요. EBS에 수소 연료 전지 지문이 있습니다. 특히 1문단에 보면 정확히 좀 넘버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시작할 때 보면 기술 지문의 전형적인 패턴이 과정이잖아요. 생산, 저장, 운송, 수출, 활용. 이 과정 중에
저장과 운송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그 새로운 기술이 바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펼쳐지잖아요. 그 두 번째 문단 액상 유기화합물, 세 번째 문단 액상 암모니아의 차이점 중심으로 독해를 했으면 이 지문은 어렵지 않게 독해할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문지문인데요. 이건 제가 거의 얘기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EBS를 그대로 복구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올해 수능의 출제 기조가 EBS를 이렇게 독서 지문을 많이 지문을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와, 요 정도의 EBS 내용을 지문을 많이 끌어올 정도면 EBS 연계 공부를 정말 확실히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문학을 좀 볼게요. 문학은 현대소설 지문이 첫 번째가 우선은 비연계 지문이었는데 지문에 대한, 그러니까 우선 표고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돼서 처음 읽을 때 이게 내용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학생들은 읽다가 보니까 텍스트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기 문제가 있었죠. 그 보기 문제에 소설의 구성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액자식 구성이었고, 그리고 외부 이야기 속에 두 개의 내부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편지를 읽어내는 거, 그게 20번 문제였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던 문제가 21번이었을 겁니다. 21번 문제를 풀어내는데 찬찬하게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잘 구별해가면서 그 관계를 파악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의외로 이런 3점짜리 문제보다 여러분 18번 문제 혹시 틀린 학생들 없나요? 18번 문제를 보면 특히 4번이나 5번 선지 같은 걸 고려했을 텐데 18번에 4번을 답한 친구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오답 포인트가 어디였을까라고 하면 생각하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여라는 것은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묻고 있는데 이거 지금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평가원의 전형적인 출제 기조. 서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소설에서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잘 따라서 소설을 이해했는지 묻고 있으니 이런 거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래복합 지문입니다. 갈래복합 지문은 가지문, 고전시가가 수능 EBS 연계였고요. 그러나 중략된 앞쪽은 비연계입니다. 그래서 EBS에 없는 부분이 지금 나온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부분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밑에 부분이 EBS 거의 복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지문이 현대수필 이태준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지금 비연계지만 수특에 이태준의 화단이라는 수필이 이미 실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작가의 또 다른 작품들을 비연계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가지문을 읽었을 때 수특에 나왔던 부분 앞쪽입니다. 어떤 경치를 보고 그에 얽힌 전설을 듣는 내용, 중의했던 얘기를 지금 화자가 전에서 지금 따옴표로 제시하고 있는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따옴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 정도만 잘 파악했으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2번이 답이었을 때 여러분 2번을 왜 답으로 했냐라고 했을 때 뭘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역시 선후관계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시간적 선후관계 잘 잡고 기출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전형적인 선후관계 묻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연습할 필요성이 있어요. 혹시 24번 문제 주목했나요? 여러분 24번에 4번이 답이잖아요. 답인 이유를 보면 화자 자신이 건넌 산에 올라가. 잘못된 부분이 뭐죠? 화자가 아니라 바로 화자 자신은 건너편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건너편 산을 바라본 거고요. 건너편에 올라간 거는 실은 활용이잖아요. 주체 파악이 잘못됐어요. 여기서도 지금 어때? 전형적인 수능의 패턴, 즉 기출 패턴에 주체 파악이 안 돼서 오답인 경우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전소리입니다. 김진옥전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EBS를 많이 연계했습니다. 용왕의 적과 인간이 맞서는 설정 부분을 앞부분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가운데 정도 부분에 우양공주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EBS 거의 그대로 복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공부가 잘 됐다면 패턴 파악하는데 소설 내용 파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 아직도 김진옥전 작품이 어떻게 흘러가고 갈등 관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인물을 가리키는 호칭어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됐다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BS 공부 확실하게 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현대시는 가작품이 비역이었고 나작품이 연기였습니다. 가는 차를 운전하면서 만난 쇠꽃꽃을 보고 감탄하는 화자의 모습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감상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신석정의 역사라는 지문은 수특에서 언급했습니다. 달래꽃은 민중이다. 민중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예찬하는 형식의
구주를 띠고 있는 작품이다, 시다라는 걸 이미 수특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거라 보는데, 여러분 34번 혹시 주의했나요? 34번 문제에 보면 34번 보기에 비유, 묘사, 그리고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시의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의 표현들에 대한 공부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좀 확실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공통 영역에 집중했고요. 선택 영역은 굳이 제가 따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선택 영역은 화작은 크게 제가 설명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언매는 매체 40번 정도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매를 선택하는 이유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시간 줄이기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40번 문제 같은 걸 보니까 너무 지엽적으로 문제를 물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그래서 매체 공부는 정말 시간을 이렇게 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앞으로 이천 청소년 기술학원에서는 독서, 문학, 그리고 화작, 언매 수업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2학기에는 테마 수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들마다 독서나 문학이나 선택 과목 중에서 학생들의 필요 요청에 의해서 조금 더 특화되고,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테마 수업을 지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모의고사 분석을 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수능 특강을 정말 너무나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수능은 이 정도까지는 반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평가원에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EBS 수특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로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한 것 같으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EBS 수특 공부, 그리고 기출을 통해서 전형적인 평가원스러운 그런 기출의 패턴들을 잘 분석해서 남은 기간 수능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상 6월 모의고사 분석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